갑자기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 이거 아닌데. 그러다가 문제적 남자라고. 알아요. 네. 되게 나오셨어요? 여기 그래서 커트라인 있잖아요. 저 멘사입니다. 멘사. 안녕하세요. 올리 진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그 유튜브 채널의 시안 책방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북튜버 이시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가 되게 다양한 주제가 많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북튜버가 되셨는지. 정말 제가 그 전에 방송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원래 제 생업은 따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약간 재미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 직업 방송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는 방송은 굉장히 좀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나름 잘한다고 여기저기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가 문제적 남자라고. 알아요. 네. 되게 좋아하는 되게 나오셨어요? 네, 이게 종영된 거라 이제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문제적 남자를 제가 처음에 그 PD랑 같이 처음에 기획을 같이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출연도 하셨어요? 출연도 했죠, 처음에. 거기 그래서- 커트라인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그 호승심을 훅 끌어내시는데 저 멘사입니다, 멘사. 네. 그래서 처음에 기획 같이 하고 처음에 한 10회 정도 출연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한 2회, 3회 정도 나갔는데요. 길거리 지나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쵸. 인기 많아요. 방송의 파급력이 진짜. 예, 예.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이런 걸 아무리 많이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 뭔가 임팩트 있는 걸 해야겠다.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임팩트 있는 게 또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차라리 그럼 내 거를 만들자.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투자하는데 어차피 이걸 해봤자 잘 모른다면 차라리 내 걸 만들어서 내 플랫폼을 갖자.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혹시 평소에 독서를 하실 때 픽션을 더 좋아하세요? 논픽션보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책의 아니에요?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르의 우세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뭐 SF나 스릴러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낮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대중문학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또 엄청난 성취가 있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게 소설이 좋아 아니면 비문학이 좋아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좋은 글 그런 그냥 것들을 좋아하는 것 평소에 같습니다. 골고루 다 네, 좋아하는 네, 네. 저는 이 학생들도 많이 읽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이런 명작 있잖아요. 네네. 뭐 노인과 바다, 네. 호밀밭의 파수꾼 이런 네. 거. 근데 저는 이제 이해력이 제가 떨어져서 그러는지 네. 학생들 필독서라 저도 어릴 때 봤는데 네. 이해가 갈 듯하면서도 안 가고 좀 난해하게 느껴졌는데 영상을 보니까 정말 쉽고 재미있게 좀 네. 알아듣기 쉽게 해주셔서 네. 좀 많은 연령대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채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네. 따가지고 우리 시안책방 광고로 써야겠다. 이 얘기를. 영광이에요. 따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아이디가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작은 아이는 그래도 좀 책을 좋아하는 편인데 큰 아이는 아직 책에 흥미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책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해줄 수 있는 만한 팁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이게 사실 어머니들 입장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여기 좀 움직여도 되나? 움직여도 돼요? 네, 뭐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던져도 괜찮을 만한 뭐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넘겨서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받아줘요? 네, 이게 이거 그 페트병에 무거운 건 받아줘요. 이렇게. 옛날에 그 칵테일이라는 영화가 유행했을 때 맞아요. 이걸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우리가 되게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걸 성공시켰을 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던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 이해가 갑자기 왜 나갔냐면 어머니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면 읽힐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그러면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는 책을 얼마나 읽을까요? 반성을 하게 되네요. 아이들이 엄마가 집에서 책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자기도 이렇게 찾아서 읽어요. 근데 엄마는 TV를 보면서 야, 책 좀 읽어. 그럼 맞아요. 내가 아이면은 그 책을 읽고 싶겠어요. 나도 TV를 보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 아이가 책을 너무 안 읽어요라고 하시는 어머니들은 거의 대부분 책을 잘 안 읽으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던지는 문제, 그러니까 받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던지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지금 저희 같은 주부들에게 혹시 가을을 맞아서 네. 좀 추천해주고 싶은 책 혹시 있으세요? 아, 그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 이 중에 몇 개를 추천해라. 그런데 네. 좀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지금 가을에 어울리는 책을 네. 하나 골라라. 그러면 저는 그 중에서 연금술사. 아, 예전에 봤던 네, 기억나요. 파울로 콜레의 연금술사.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찾기 위해서 연금술을 연마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돌은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금으로 변하거든요. 이 현자의 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현자의 돌을 연마할 수 있으면 이 사람도 무병장수를 해요. 장수가 아니라 영생을 누려요. 아, 그거 아시지 않아요? 스머프? 거기서 스머프를 괴롭히던 게 가가멜이잖아요. 네. 가가멜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무슨 마법사 아니에요? 연금술사예요. 아, 그게 만화에도 나왔었나요? 네. 그러니까 스머프를 왜 잡으려고 하면은 그 스머프를 잡아서 뭐를 만들면 그 현자의 돌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현자의 돌을 만들기 위해서 스머프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또 알고 보면 모든 게 새로워진다. 네. 중요한 건 얘가 금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이 최종 목표에 있는 게 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을 찾아가는데 금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거죠. 얘는. 아, 내가 20대 때는 내가 슈퍼스타가 되고 내가 잘 되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 네. 네, 되죠. 네. 그러니까 금이 되고 싶은데, 근데 이제 40대, 50대가 네. 되면 그렇지 않고 그 금을 만드는 사람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아, 그거는 아마 웬만한 특히 주부들이라고 하면은 네. 굉장히 공감해서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20대, 30대 읽은 거랑 40대 읽은 거랑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아, 왜냐면 이게 자성찰, 자기를 찾아가는 얘기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봤을 때 살짝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 내용이 약간.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또 다른 게 느껴질 것 같아요. 추천하실 수 있으면 한번 추천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읽은 것 중에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그 김미경 작가님의 엄마의 자존감 공부라고. 아, 네, 혹시 읽어보셨어요? 김민구 작가님 닮으셨어요. 진짜. 닮지 않았어요? 닮지 않았어요? 그런가? 네. 근데 그 분의 책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엄마들이 너무 자식한테 이렇게 자식이 하는 데만 너무 올인하고 이제 이러는 것보다 엄마 아빠도 자식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보이면서 이렇게 자존감을 키우면서 가족 구성원 자체가 이렇게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글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거기서 제가 한마디를 네. 덧붙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공부를 못해, 아니면 정서불 네. 아니야, 뭐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엄마들이요, 아이한테 뭐라고는 하지만 항상 나 때문이 아닌가. 맞아요. 죄책감이 있어요. 아, 네. 이게 내가 좀 잘 못 돌봐줘서,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맞아요. 어렸을 때 얘를 사랑을 못 줘서 하면서 자신을 탓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한참 유행한 책이 미움받을 용기 있잖아요. 그 미움받을 용기가 아들러 심리학인데 거기 핵심 개념이 뭐냐면 원인 없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원인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받아들일 거 뭐냐면 엄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지. 네. 아, 그리고 그 인생책. 예. 네. 갑자기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 이거 아닌데. 저는 네, 인생책. 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실 이 책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네네. 제목 보고 끌려서 제가 잘 다니는 북카페에 이 책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은 되게 그러실 거예요. 저처럼 이제 저는 40대 중반인데 이 나이 되면은 약간 엄마 아니고 아내 아니고 저를 찾게 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도 나로 한번 살고 싶은데 근데 여기에서 제일 하나 꽂혔던 게 그거였어요.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건 타인의 삶을 이렇게 엿보면서 비교하는 거. 맞아요. 그게 정말 나를 가장 손쉽게 비참하게 네. 만드는 거래요. 근데 사실 아이 키우다 보면은 안 그렇게 하려고 해도 친구들 걸 이렇게 궁금하니까 보게 되는데 네. 이 책을 읽고 저한테는 되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 자신을 찾고 싶은 저 같은 40대 주부님들이 네.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추천드려요. 네. 저는 한 2002년도 정도에 조우한 책인데 돈미구엘 루이스의 4가지 약속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4가지 약속이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가 네 가지나 됐네. 말로 죄를 짓지 마라. 두 번째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들과 나를 연관시켜서 받아들이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가 추측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가 최선을 다하라. 근데 이렇게 들으면 되게 진부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책을 진짜 읽게 되면은 그 책 속의 내용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스미면서 그게 진짜 저를 변화시킨 것 같아요. 정말 영상 촬영할 생각이 안 들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유익하고.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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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책을 좀 손 놓고 있었는데 아 이제 독서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네요. 네. 이게 바로 북튜버의 그러니까요. 역할이에요. 네.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딱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인생책을 찾아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도 여기 초청해 주셨으니까 그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저도 이런 옷을 입고 싶은 생각이 확 드네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옷도 입혀주시고. 문학 소년 같은 느낌. 지금까지 시안 책방 채널을 운영하시는 이시안 교수님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막 인생 책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책을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도 혹시 자신만의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인생 책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은 센스. 한번 해볼게요. 망가졌어. 어머, 받으셨어요? 모자. 쉽지 않아요.